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원장 정기준입니다. 자, 국내 주식시장 반등 기조는 이어갔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소폭 오늘 강보합에서 마감했고, 코스닥도 소폭 올랐습니다. 이번 주 어찌 되었거나 코스피 흐름이 코스닥보다는 안 좋았고,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오르는 종목 수도 괜찮았던 것 같고, 반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막 그닥 신이 나게 오르는 종목도 많이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국내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부분들, 국제 유가, 그리고 이것은 역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태와 관련된 부분이고, 지금 국내 주식 시장이 회복세가 활기차게 이번 주에 이루어지지 못했던 여러 가지들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삼성전자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그다지 힘을 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도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실 텐데, 삼성전자 주가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시장 대비해서도 부진하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코스피 내에서 20% 가까운 비중입니다. 하이닉스하고 네이버 이런 종목들 포함하게 되면은 거의 30% 비중인데, 네이버라든지 하이닉스 주가도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향들이 당연히 있는 거죠.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못 가다 보니까는 시장 전체적으로 글로벌 주식 시장이 분위기가 좋아졌어도 국내 주식 시장은 그다지 그렇게 그만큼의, 특히 코스피는 반영을 못했던 거예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가총액 1위긴 하지만 비중은 2.4%죠. 에코프로비엠이 2.14% 정도의 비중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부진하더라도 다른 종목들이 올라주면 오르는 거거든요.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국내 주식시장이 부진한 거는 특별히 시장이 안 좋아서, 국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이런 것보다는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부진했다. 다만 오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7% 오르기는 했는데, 주변의 다른 시가총액 종목들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 주 시장이 그렇게 밝지는 못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부진할 거냐? 전 그럴 리는 없다고 봐요. 지금 일단 환율 동향도 다시 체크를 해볼 텐데, 환율 동향을 보시더라도 안정세에 좀 접어든 모습이 분명히 보여지고 있고요. 환율이 안정세에 들어오는 상태에서 수급상이 아마도 다음 주에는 나아질 겁니다. 분명히 이번 주보다는 더 나아지는 다음 주에 수급 상황이 있을 거고, 그렇다 보면은 또 삼성전자도 회복하는 분위기, 물론 이제 다른 종목들만큼 그렇게 따라가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좀 시장에서 그렇게 시장을 못 가게 발목을 잡아버리는 그런 흐름은 또 아닐 거예요. 이런 측면들을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시장은 오히려 주 초반은 약간 리스크가 있어요. 러시아에서 뭔가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러니까 그 휴전 협상을 제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핵무기를 쏠 위협을 한다든지 생화학 무기를 쏠 위협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거는 되게 큰 리스크고 국제유가도 막 올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려가 아니라면은 다음 주 시장이 밝아요. 그렇지만 그 우려가 나온다면은 주말 사이에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주 초반까지 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우리 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러한 시장 양상에서 요즘 핫한 종목들이 많죠. 일단 오늘 금요일 시장에서도 RS 오토메이션이 상한가고, 현대사료 보시면은 현대사료도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아무리 비료 가격 어쩌다 하더라도 이거는 분명히 이제 투기적인 수급을 돌리는 힘이 강해졌다는 거거든요.
일단 미국에서 성장주들 오른다니까는 뭐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일제히 올라가고 있고, 일동제약은 뭐 꾸준하게 계속 올라오다가 오늘 뭐 폭발적인 이런 흐름을 만듭니다. 그 밖에도 로봇 관련주들도 지금 보시면 순환매를 돌고 있고, 넥슨 GT며 그러니까 넥슨 그룹의 M&A 때문에 또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고, 그 밖에 이번 주에는 또 안철수 관련돼서 안랩이 폭등하는 흐름도 있었었고요.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좀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이런 심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부터 시장이 살아나거든요. 우량주들도 이제 올라갈 기회를 엿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정책 관련주들도 수급이 좋을 거고 강세도 있을 건데, 안랩에서 있었던 흐름, 안랩이 일단 어떻게 됐죠? 고점에서 훅 밀려 나와 버렸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것은 어떤 정책과 관련된 주들이 그동안에 돌아가면서 월등히 높은 수익률로 보답을 해주었다면 이제는 그 기대 수익률을 낮춰 잡아라. 순환매는 매우 빨라질 거고요. 당선인 정책 관련주. 순환매가 많이 짧아지는 반면에 변동성은 줄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계속 줄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차츰 시들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대신에 그때그때 이슈가 나오는 종목들이 급등을 하겠죠. 관련돼서 뭐 넥슨 GT라든지 오늘 네게임즈가 그랬고, RS 오토메이션과 일동제약이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슈 종목들에 대해서 폭발적인 상승들은 계속 있을 거다. 그렇지만은 테마가 약화되는 거는 계속 나올 거다. 뭐 보성 파워텍 같은 원전 관련주들도 이제는 폭발적인 상승력에서 다소 이제 좀 순환매도 빨라지고 둔화되는 모습, 로봇 관련주들도 역시 뭐 폭발적인 상승세에서 다소 둔화되는 모습, 그런 분위기로 흘러갈 거기 때문에 이슈 종목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떤 이슈인지, 이 이슈가 좀 끌고 갈 수 있는 이슈인지 아니면은 단발성으로 끝날 건지 그런 거 판단하면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어떤 류의 종목들로 공략하는 게 좋을 것인가? 좀 애매하죠. 이제 뭐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 그럴 거라면, 아직까지도 유리한 거는 여러분 낙폭이 과했던 종목들, 낙폭이 과했던 낙폭 과했던 성장주들도 하나씩 돌아가면서 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찾아가면서 대응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한번 추천주를 뽑아 볼게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원익PN입니다. 원익PN이가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좀 그렇게 못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40% 가깝게 하락해 있었고, 반등에 올라오기는 했지만은 지금 한 15% 정도 반등이 올라왔습니다. 사실상 원익PN이가 시장 영향이 아니었으면은 더 올랐을 수도 있는데, 시장 영향이 존재하다 보니까 그 시장 영향 때문에 그렇게 뻗어서 못 갔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실적 나오는 것들 보시면은 성장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PER도 다소 좀 높게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지만은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성장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작년에 좀 짧게 실적이 안 좋았던 부분들이 있는데, 향후 그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 상승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성장성이 반영이 되어 있는 종목들, 자율주행차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좀
순환이 돌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2차 전지 관련돼서도 좀 덜 오른 측면이 있어요. 뒤늦게 좀 불이 붙었던 거죠. 원익 P&E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반영해 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리고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포스코 ICT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그런 성장주들이 간다고 하면은 사실 2차 전지주들 떼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ICT 역시도 당장은 저점에서 반등 온 부분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서 특히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좀 가능성 있게 회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주 포스코 ICT 하고 그리고 원익 P&E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라줬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